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배당부, 오늘까지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오늘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주주명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개인의 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세 회피 물량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막판에 코스닥이나 거래소 주식이 빠진 것도 그런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것, 이것이 좀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배당 낙이기 때문에 일부 약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대부분 양봉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장이 더 세게 나오는 것이 보통의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매도했던 개인들이 내일은 매수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오전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연일 신저가를 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영상 시작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먼저 수급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 거래소 코스닥 개인의 매도로 하락했다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예,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금융 투자 매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예. 거의 뭐 여러 가지 뭐 ETF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결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은 외국인들의 매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기금 매수는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추가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런 형국입니다. 아마 내일은 개인이 틀림없이 많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배당락 시작하면 무조건 양봉으로 마감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거래소 시장 오후 2시를 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2시 넘어서 하락하는 요인이 나왔는데 천천히 매도하고 있다가 개인의 매도의 가속도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뭐 누가 뭐래도 이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는 기사가 거의 2시쯤에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인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장중에 뭐 2,430이 뚫렸다라고 해서 환율도 상당히 좀 많이 등락하고 있는 이런 형국. 예, 지금 정치권이 시끄러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결국에는 뭐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라고 해서 대행에 또 대행 체제로 가나. 예, 이런 점이 지금 대외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전환대행 다음 순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하지만 대행의 대행, 야 이거는 대외 신인도 역시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또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참 데미지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쑥 맞아야 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시장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안 좋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증시에 영향을 이렇게 크게 준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에도 탄핵 때문에도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1.8%밖에 안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박스권 하단 계속 말씀드렸어요. 박스권에서 약 12월 달은 박스권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1월 달에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임시주총이 열렸죠. 역시 알테오젠의 개인 매도.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 거예요. 오늘도 720억.
어제 900억, 그저께 450억. 예, 많은 물량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내일은 다시 사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릴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시주총 결과 오늘 뭐 원안대로 승인이 됐고요. 예,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임시주총 관한 현장 리뷰를 이렇게 올려드렸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야금야금 잘 써놔가지고 요거를 올려드렸습니다. 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임시주총 하게 된 배경이 공장 설립 등을 위해서 원활한 투자금 유치, 뭐 자금이 일단은 계속 수령이 될 거예요. 근데 약간 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장 회사에서는 약 한 2천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2천억을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받기 위해서 이번에 정관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에 거의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료 공장을 약 2천에서 3천억 정도, 그 정도 목적으로 이제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내용에 오늘 임시주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리가캠 바이오도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세게 나왔거든요. 김영주 리가캠 바이오 대표는 1차 목표는 몸값을 20조, 시가총액을 20조 만드는 얘기입니다. 몸값이 20조라는 게 시총의 그 20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오늘 시총을 보면 약 3.9조, 약 4조 원 정도 돼요. 4조 원을 20조로 만들면 얼마입니까? 4, 5, 20. 5배 정도는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리가캠 바이오가 ADC, 제가 옛날에 리가캠 바이오 매매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의도 애널이 최선호로 뽑고 있는 종목이 바로 리가캠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소통방이나 집중방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오리온 투자로 성공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ADC, 암세포만 죽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약 6년 동안, 2019년부터 6년 동안 계속해서 일본의 오노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암젠, 얀센 해서 공개된 금액만 약 9조 원, 9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 기조 원.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계속해서 매년 한 차례에서 두 차례씩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는 기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기조로만 해도 큰 틀에서 20조 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앞으로 성장을 기대해서 기술을 사온든지 아니면 임상까지 가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지난해 그 ADC 규모가 100억 달러, 약 14조 원에서 2028년 정도 되면은 39조에서 약 40조 원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가 약 20개에 가까운 ADC와 관련된 파이브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0개요. 20개를 순차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가총액을 얼마라고요? 20조 원까지 충분히 올려서 세계적인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기술력이 좋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도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기술 수출까지 한다라고 하면 리가케엠 바이오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씨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섹터는 단타 쳐가지고 먹는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단타가 아니고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끝까지 베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알테오젠도 그랬고 리가캠도 그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든가 뭐 금리 인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런 시장의 그 흔들림과 달리 이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호재는 계속 나와서 결국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여기서 뭐 특허가 어쩌고 막 나오면서 시장도 어렵고 부침은 있지만 결국에는 뚫고 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문제인 거지 이거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과 줄 서 있는 기업들이 많고 앞으로도 최소 3회 이상의 기술 수출이 발표될 예정이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이번에 공장
공간 변경해서 공장 설립해서 CMO까지 위탁 생산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면 못 사고 알면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모르지,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야, 오늘 시세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매일 뭐 부동산 가가지고 뭐 시세가 어쩌고저쩌고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은 그냥 놔두면 올라가는, 아직까지 약 50년 이상의 불패신 아닙니까? 그죠? 주식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매일 시세가 결정이 되니까 이거 뭐 손해 봤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약 15억 됐어요. 15억이 13억 됐다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물렸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주식은 15만 원에서 13만 원 가면 난리 납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성장성이 있고 좋은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성장성에 뭔가 큰 훼손이 생겼다라고 하면 팔아야죠. 근데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이 단지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바탕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가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장성을 담보로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자, 보세요. 자, 이거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자, 2차 전지를 작년 12월, 올 1월 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차 전지 섹터를 1월 달에 팔아서 그때부터 HLB, 또 한올, 알테오젠, 이런 것들을 따라왔다라는 분하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HLB만 벌써 3배, 알테오젠도 뭐 2배, 갔다가 뭐 떨어져도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2차 전지를 작년부터 말씀드릴 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때 현대차를 넘어설 수 없다, 근데 현대차 시가총액보다 에코프로 BM이 높다, 말씀드렸고, 작년 8월 달에 거의 고점 신호가 나왔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금양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몽고, 콩고 배터리 2차 전지와 상관없는 전동 배터리인데 성공했다 그러고 대량 생산도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2만 원까지 빠졌지만, 제가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아직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재무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성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야 되고, 성장성에 문제가 없어. 그냥 뭐 SM랩이랑 해가지고 이제 469 만들고 이제 다 고점 넘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갖고 계시면 됩니다. 본인이 판단한 거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은 늘 앞당겨서 미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계속 나오는 기업과 성장성이 좀 떨어진 기업은 주가가 반영이 돼요. 참 안타깝지만 제가 연말이라 이게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주 대표가,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업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애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애널보다 이 현업에 있잖아요. 현업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시장은 커질 것 같고, 커질 것 같고,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20개인데 앞으로 1년에 한두 개씩만 해도 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조는 충분히 갈 것 같다. 5배 정도는 본인이 생각할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그 박순재 대표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상당히 좋은 재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내색을 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앞으로도 많은 호재, 또 뭐 가끔씩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한 1월 달에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약간 힌트 정도 주는 이런 건데, 상당히 좋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뭐 고점 팔고 여기 저점 사면 좋겠는데 그걸 알 수가 있겠나요, 이게. 이때도 워낙 좋았고 애널들도 뭐 70만 원 이상 부르고, 이걸 알면 뭐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점쟁이 하지.
아무튼 알테오젠이나 리가켐의 성장은 인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내년에 또 이제 3월 달에 임상 결과 나오는 한올바이오파마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반영이 되면서 또 슈팅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또 생각하는 또 섹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으로도 조금씩 바꿔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던 2024년이 지나고, 일단은 뭐 선결 요건은 정치적 요인이죠. 오늘도 좀 어려워졌던 것들은 바로 정치적인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물론 약간 딜레이는 생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국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시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 증시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식은, 증시는 형평성을 맞춰가요. 많이 빠지면 올라오고 많이 올라가면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 투자로 많이 수익을 냈다라면 내년에는 한국 주식이 의외로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도를 누가 할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2차 전지가 할 거냐? 아니면 그 어려웠던 뭐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가 할 거냐? 다른 섹터가 또 올라갈 거냐? 항상 주식이 올라가려면 대장주가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바닥치고 올라갈 거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상황 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물줄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만 딱 띄워놓고, 배만 띄워놓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를 역행만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배당락 27일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30날 납회를 해요. 30날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래서 올해는 2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요. 내년에 연말 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연말 연초에 주가 변동성도 크지만 수익성도 커요. 그래서 그때 좀 움직이는 주식들이 뭐 거의 상반기 동안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좀 주목해 보면서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역동방이나 집중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